네, 남의 행복을 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행복을 얻고 남에게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서 행복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행복을 베풀고 행복을 얻으셨나요? 정미라의 포커스 시작합니다. 오늘은 서산태안 국회의원이시며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이신 성일종 의원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 오늘 사실 많은 원고를 준비했는데 의원님께서 재밌게 방송을 여러분하고 다가가는 방송을 하길 원하셔서 저도 그게 사실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원고에 없는 내용을 많이 물어보려고 합니다. 조금 다소 듣는 분이 저걸 왜 물어보지? 라고 하셨던 부분도 진행자의 권한으로 물어본다고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괜찮으신가요? 원래 그렇게 하고 싶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도 의원님을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소개는 또 해야 될 것 같아서 간단한 것만 소개 안 하셔도 돼요. 아, 그럴까요? 우리 시민들 다 알고 군민들 다 아는데. 그쵸. 네. 저는 또 의원님하고도 인연이 깊어요. 왜냐하면 제가 고북 신정리 출신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신정리가 바로 제가 살았었던 기지라고 붙어 있잖아요. 그쵸. 예. 저희 아버님, 저희 아빠라고 하는데요. 저희 아빠 엄마께서는 잘 아시더라고요. 네. 의원님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해도 될까요? 저희 이모께서 의원님의 형님하고 약간 썸을 타셨대요. 아, 그래요? 알고 계셨나요? 집안 될 뻔했네. 저희 엄마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약간 썸을 타고 계셨는데, 많이 반대를 하셨대요. 반대했던 이유는 혹시 아시나요? 아실 것 같은가요? 모르겠는데. 저희 그 이모님이 박씨 집안이거든요. 나름 이제 어렵게 사셨잖아요. 그런 부분이 사실 영향력을 미쳤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세상이 이렇게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쵸? 예. 약자가 강자되고 또 아무리 강자라고 했던 사람들도 어느 순간에는 또 약해지는 것이고 국가의 흥망성쇠, 개인의 흥망성쇠 다 똑같아요. 집안도.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보면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운 상황,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다음에 성공할 때 자양분이 될 수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성공으로 가는 그 과정에서 자양분이 될 수 있어요. 좋은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들,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과연 경쟁력이 있을까요?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려고 하는 또 내가 성공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집념, 그런 것들이 때로는 굉장히 영양분이 돼서 성장하는 데 굉장히 힘이 되지요. 우리 지역에 있는 많은 청소년들이 그런 과정에 있어서 도심지에 잘 사는 집안하고 비교할 거 없다는 거예요. 아, 그렇죠. 예. 과정을 극복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의원님을 개인적으로, 의원님으로서와 또 시민으로서 만난 적이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제가 개인적으로 성현 힐스테이 살고 있는데 하자가 좀 있었습니다. 그때 의원님 오셨어요. 뵀죠. 예. 그때 제가 조금 당돌한 질문도 사실 했어요.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저는 사실 그때 놀랐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했던 의원님, 국회의원님이 그 작은 몇 명 모여있지 않은 주민들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 오셨을 때 저는 사실 좀 놀랐거든요. 그리고 제가 조금 당돌한 질문도 했는데도 잘 받아주셨어요. 그때만 해도 힐스테이트 뿐이 아니라 그쪽, 테크노밸리 쪽에 아파트가 하자가 많았는데, 몇 건을 상당히 많은 숫자를 의원님께서 해결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많이 힘드셨지 않으셨어요? 행복한 거지요. 아, 그런가요? 그러면 네.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약자 편에 있을 때 빛이 나는 거예요. 권세 권자잖아요. 권력할 네, 때. 그 권세 권자는 저울추의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저울이라고 하는 것은 사는 사람하고 파는 사람이 싸움이 없어야 돼요. 공평해야 돼요. 근데 권력 있는 자들, 돈 있는 자들, 힘센 자들이 다수의 국민들, 힘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거를 재물을 갈취했거나 힘으로 억압을 했거나 이런 나쁜 짓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3000년 전에 이 각골 문자를 만들 때에 그 문자 속에 권세권자의 저울추의 의미를 넣어놨거든요. 그건 무슨 이야기냐면 권력을 소수한테 일임을 해서 이 권력을 갖고 있는 분들이 소수의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들이 다수의 백성들을, 국민들을
불편하지 않게, 갈취하지 못하게, 억울한 일 하지 않도록 균형을 잡아라 해서 소수한테 권력을 위임한 거란 말이지. 그런데 다수의 우리 입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큰 건설회사로부터 아무리 민원을 제기해도 응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부르니 고마운 거지요. 가서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벌레가 나오고 막 문제가 많았잖아요. 네. 다 우리 건설회사 사장들 다 불러서 얘기를 다 했지요. 그래서 그걸 다 바꿔주라. 네. 그래서 이제 바꿔주기도 하고 또 다른 쪽에 다른 아파트에도 뭐 하자 있는 거 해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거 하라고 국회의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불편한 게 아니라 주말이면 늘 제가 지역에 와 있는데 그런 곳을 다니면서 또 소통하고 해결해드리고 하는 것이 보람이지. 제가 그때 조금 더 놀랬던 거, 감명을 받은 걸 하나 말씀드리면 그 대담을 간단하게 주민들하고 얘기를 했지만 상당히 큰 내용이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위원님이 또 전화 오셨어요. 저한테 괜찮으냐고. 그러면서 2차, 3차에 대해서 또 물어보시고 제가 알고 있는 언니, 친한 언니네 아파트 쪽에도 문제가 돼 있었는데 그걸 또 가서 해결을 해주시고 또 그분도 전화를 여러 번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뒤처리라고 하죠, 소위 말해서. 그런 부분까지 신경 쓴 걸 보고 놀랬고 또 그것을 보좌관이라든가 비서분들이 전화하신 게 아니라 의원님이 직접 하셨어요. 아, 바쁠 땐 저희 보좌관들도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할 땐 가서 좀 뵙고 어떻게 되는지 확인도 해주고 제가 전화도 좀 드리라고 할 때가 좀 많이 있지. 아, 그래요? 좀 서운한데요. 저는 특별히 저한테만 전화 주신 줄 알았어요. 네, 그래서 순간 좀 당황했고 놀랬던 부분이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네,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닌데 그런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감동을 받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의원님하고 인터뷰를 한다고 했더니 제 친구한테 카톡이 왔어요. 그 카톡 내용이 뭐냐면 일요일날 장학금을 받으셨다고. 그러면서 제 친구가 하는 말이 있었어요. 이거는 제 친구 말 카톡 그대로 말씀드리겠어요. 야, 형제들 대단하더라.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제 친구가 뭐라고 했냐면 이번에 150만 원을 받았대요. 너무 뿌듯하고 좋다고. 이런 장학사업을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앞으로 그 장학사업이 어떻게 조금 더 다가가는 장학사업이 될 수 있을지 아니면 어떤 생각으로 장학사업을 계속 하고 계신지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돈 150만 원 받아가지고 크게 도움은 안 될 거예요. 아, 도움이 됐대요, 제 친구는. 근데 예를 든다면 그 장학금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가 살아가는 와중에 인상이 난 굉장히 깊을 거라고 봐요. 그렇죠. 가족들이 그날 150만 원 장학금 받은 거를 떠나서 우리 아이한테 장학금이라는 단어가 준 그 영향력이 상당히 크고 행복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우리 지역사회가 국가가 이런 공부할 수 있는 여건에 있는 사람들을 공부를 시켜줄 수가 있구나. 그리고 내가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받는 그 청소년기의 인정에 대한 그 뿌듯함이 그 인생을 결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장학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고 또 돌아가신 형님 때부터 했잖아요. 네. 그 이후에는 저 이제 두 형님이 물려받아서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또 이 사업은 30년 동안 해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 지역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도 미래 사회를 준비하는 인재 육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반드시 한다고 생각을 해요. 아, 고맙습니다. 저희는 아직 자녀가 둘인데 한 명도 못 받았거든요. 열심히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요거는 조금 제 개인적으로 질문을 좀 드렸었다면 요번에는 모든 분들이 궁금해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당에서 이번에 국민의힘 당에서 정책위원회 의장이 되셨습니다. 아주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자리라고 들었어요. 제가 사실 정치에 대해서 잘 몰라서 정책위원회가 뭔지에 대해서 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아주 더 어렵고 또 힘든 자리일 수 있겠더라고요. 어떠십니까? 지금 그 자리를 맡으셔서. 뭐 되게 다른 사람들이 봤었을 때 뭐 책임감이 무겁고 이런 말을 하잖아요. 네. 뭐 책임감이 무겁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열심히 하면 돼요. 그리고 현장에 있는 목소리를 많이 담아서 내주는 게 정책의장의 이야기예요. 정책의장 자리는 전 부처에 다 있어요. 다 와요. 그리고 여당의 정책의장은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힘이 있다 뭐 이런 표현보다
책임 있는 자리잖아요. 책임. 네. 그래서 전 부처의 차관보들이 다 파견돼서 제 밑으로 들어와요. 아, 예. 그래서 기획원이면 기획원, 예. 사안자부면 사안자부, 농림부면 농림부, 국방부 다 해서 차관보면 장관, 차관, 다음에 차관보잖아요. 요 넘버 3급들이 이제 저희 정책위원회로 다 와가지고 전문위원으로 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제 밑에는 지금 정책 수석 전문위원들이 몇십 명이 있죠. 비서실이 있고. 그래서 대한민국의 모든 움직여가는 현안과 관련되는 또 미래와 관련되는 큰 정책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의견을 우리가 줘서 만들기도 하고 정부가 만든 걸 갖고 오면 함께 협의도 하고 그러지요. 그래서 국가의 전반적인 측면에 다 아주 깊숙하게 관여를 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갈 것인지, 국가의 미래를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한 큰 고민을 하는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 밑에는 정책위 부의장에서 국회의원들이 한 6명 정도가 들어오고요. 또 1정조에서 6정조까지 또 있어서 또 한 7정조까지 있구나. 그러니까 여기에 또 들어오고. 그래서 이 팀이 하나의 원팀으로 움직이는 팀이에요. 저는 그렇게까지 깊은 범위는 사실 몰랐었거든요. 제가 좀 더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힘드시다는 말보다는 그러면은 응원을 드리면 될까요? 재미있는 일이지요. 재미있는 일이죠. 예.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또 현재 갈등이 있는 문제를 한복판에 들어가서 해결을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번 주부터 나갈 텐데 정책 준비를 그동안 일주일 동안 많이 준비해 왔습니다. 또 전부터 한 것도 있고요. 하나만 소개를 드리면 2개를 소개해 드릴게요. 하나는 뭐냐면 지금 중소기업하고 대기업하고 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이제 납품해서 계약을 하잖아요. 근데 물가가 많이 올라가는데 예를 들어서 물가가 5% 올라갔다. 그러면은 대기업하고 중소기업하고 계약을 했는데 5% 올라간 것만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지금 안 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물가 연동제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주도록 지금 지난주에 다 조율을 끝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정부하고도 법을 바꾸는 방법이 있고 또 그것을 또 어떻게 강제할 것인지에 대한 그래서 발표를 할 거고요. 그리고 이에 대해서 중소기업 중앙회, 전경련 같은 대기업 집단 같은 데 다 오라고 해서 이제 세미나를 열면서 강력하게 밀고 나가려고 해요. 이 당은 약자 편에 서 있어야 돼요. 어려운 국민들 편에 힘이 되는 기둥이 돼줘야, 언덕이 돼줘야 당의 존재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하려고 그러고, 이제 두 번째는 우리 서산태안에 관련되는 문제예요. 예. 지금 노동자들이 없잖아요. 외국인 노동자가. 예. 그래서 원래 8만원? 그저 한 8만원대, 9만원대 많아야 주면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16,000명 정도가 좀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못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안 들어오니까 외국인 노동자 급여가 15만원, 16만원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이게 물가로 또 이어지고 이게 식탁으로 다 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외교부, 법무부, 농림부, 해양수산부 다 불러가지고 지금 조율하고 있어요. 그래서 강제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건 좀 저도 심각한 걸 느끼는 게 저희 이제 보면 농촌에서 일하시는 친인척 분들도 계시는데 80이 넘으셨는데도 지금 나가서 일을 해야 된대요. 이유는 없어서 노동자가 없고 또 일을 해주는 사람도 없고 이런 부분이 조금 심각하다고 하고 또 하루 반일을 해도 인건비를 주고 나면 남는 게 없다. 맞습니다. 예, 저희 아시는 분이 하시는 말이 비료값도 안 나온다 이런 맞습니다. 말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빨리 추진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법무부라든지 이런 쪽에서 사정을 빨리 낸다든지 네. 지금 6개 나라에서 우리가 인력 송출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교부를 불러서 현지 공간에서 무슨 대책을 세운다든지 또 네. 복지부가 관련돼 있어요. 네. 백신을 안 맞으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외국의 공간으로가 백신을 보내서 맞춰서 오는 방법, 먼저 들어오라고 그래서 여기서 맞춰주는 방법, 여러 가지를 지금 이게 한 부서만 관련되면 쉬운데 대여섯 개 부서가 관련이 돼. 이걸 다 풀어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좀 종합적으로 일을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번 주에 발표를 하면서 바로바로 이제 국민 편익에서 서서 일하는 그런 정책위가 되게 될 겁니다. 얼마 전에 그 의원님이 TV에 나오셔서 BTS에 관해서 말씀하신 게 있었어요.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젊은 청년들은 거기에 관심이 상당히 많거든요. 하지만 다소 예민한 부분도 사실 있어요. 어떻게 보면 뜨거운 감자가 될 수 있는데 의원님의 생각을 살짝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요?
정말 뛰어난 사회자세요. 감사합니다. 이 질문이 굉장히 핫한데 난 그 질문을 던질 줄 몰랐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면서 문자 폭탄을 어마어마하게 받고 있는 거 모르시죠? 어마어마하게 받고 있습니다. 뭐 욕도 많이 듣고 그런데 우리가 2030 우리 청년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BTS를 빼주기 위한 법이 아니에요. 지금 BTS 같은 사람들이 국가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빠져 있는 것이 병역의 혜택을 안 주고 있는 것이 공정하냐. 두 번째는 국가에 이 군대를 보내는 게 국가에 과연 득이냐. 두 가지로 봐야 돼요. 예. 그래서 그러면 공정하고 정의로운가. 지금 이런 분들이 안 빠지는 게 군대 가야 되는 지금 제도가 과연 공정하고 정의로운가를 봐야 돼요. 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군대에 안 가도 되는 병역 특례가 42개가 있어요. 그래요? 예. 예를 든다면 전주 대사슴놀이에 가서 우승을 하면 군대 면제해 줍니다. 모르셨죠? 예, 전 몰랐습니다. 예. 동아 콩쿠르, 동아일보사가 옛날부터 주최했던 동아 콩쿠르에 가서 우승을 하면 면제해 줍니다. 국내 이런 것들이 5개인가 있어요. 예. 삿포로에 가가지고 연주에 가서 우승하면 일본 삿포로에 가서 우승하면 빼줍니다. 전혀 몰랐습니다. 칠레에 가서 클래식 기타 연주에서 우승하면 빼줍니다. 헝가리 뭐 이런 데 오스트리아 많습니다. 이런 게 42개예요. 이런 게 클래식이거나 전통이거나 이런 거는 빠져 있는데 미국의 아메리칸 어워드, 빌보드 어워드 같은 경우는 그래미 어워드 같은 경우는 전 세계 문화를 주도하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저희는 그래미 상 타거나 빌보드 상을 타거나 아니면 뭐 아메리칸 어워드를 탔었을 때 빼주자는 게 아니에요. 이런 데 가가지고 어마어마하게 국위를 선양하고 대한민국의 경제 가치를 끌어올렸었던 이런 사람들한테 국가에서 인정하는 훈장이나 포장을 받았었을 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제는 줘야 되겠다 하는 게 그래야 공정하다. 네. 아니 아메리칸 어워드, 빌보드 어워드, 그래미 어워드가 칠레보다 못해요? 삿포로보다 못해요? 아니거든요. 근데 그 당시는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팝의 시장에 가서 비틀스를 뛰어넘는 이러한 아티스트들이 나오리라고 상상을 아예 못했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아예 안 넣었어요. 이거를. 그렇기 때문에 누락됐던 부분을 대한민국을 알리기 때문에 이걸 해줘야 되겠다. 첫 번째, 그래서 이거 넣는 게 공정하다라고 보는 거고, 두 번은 국익적 측면을 봐야 돼요. BTS가 나오면서 전 세계의 젊은이들이 한글을 공부하기 시작을 해요. 그렇죠. 네.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K-팝도 열풍이 되고요. 그러면요. 두 번째,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 하나를 따면 2,690억 원의 경제 유발 효과가 있어요. 빌보드에서 한 주만 우승을 하면은 1조 7천억 원의 효과가 있어요. 비교가 안 돼요. 평창 올림픽 때 우리가 28만 명의 관광객이 왔거든요. BTS가 강남에서 공연을 하면요. 18만 7천 명이 왔어요. BTS가 나오면서부터 무역 수입, 우리가 이제 외국에서 영화 수입하고 이런 거 하잖아요. 음반 이런 거 비용 내잖아요. BTS가 나와서 무역 수지가 적자였다가 흑자로 돌아섰어요. BTS가 한번 사이버로 이제 코로나 시대에 이제 많이 모으질 못하니까 앞으로는 모을 수 있지만 관광객들이 있는 데서 공연을 하겠지만 그냥 사이버로 공연 접속해서 하잖아요. 수수료가 한 600억씩 들어와요. 한 번 하면. 대한민국의 경제적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한류의 우리 코스메틱, 이 화장품 같은 소비재 같은 것들이 불티가 나게 팔려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BTS 같은 경우는 BTS를 빼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제2회, 제3회, 제4회 BTS가 나와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국가가 인정하는 훈포장은 국가가 엄격한 심사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주는 거잖아요. 그런 거에는 앞으로 받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병역을 면제해도 되겠다. 왜? 42개가 지금 해주고 있는데 균형이 안 맞는다. 예. 공정하고 정의롭지 못하다. 그래서 이것을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거를 하려고 하니까 내용을 잘 모르시잖아요. 다른 분들이. 저도 오늘 좀 몰랐던 부분을 모르니까 반대를 하고 그러니까 뭐 BTS한테 뭐 받아먹었느냐고 네, 이러는데 네. 그런 게 아니고 국가는 늘 공정하고 정의롭게 기회의 균등이 제공되는 것이 좋은 나라예요. 네. 그래서 국익과 과연 공정하고 정의로운가를 보기 위해서 이걸 검토해 보니까 이 부분은 수정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저도 개인적으로 오래된 틀에 프레임에 맞춰서 모든 걸 적용하지 말고 시대에 따라서 변화되는 거는 유통성 있게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조금 의원님하고 동의를 해도 되는, 동감을 하는데 괜찮아요. 동의하시죠? 예. 전 처음부터 사실은 동감을 된다고 생각을 BTS 했거든요. 팬이시구나. 근데 아무리 팬이어도 솔직히 말하면 정확히 인원수를 정확한 얼굴은 사실 저는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몰라요. 네. 그런데 하나 에피소드가 있어요. 부산이 지금 세계 엑스포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네, 네. 부산시에 우리 당의 서병수 의원님하고 여러분이 외국을 가셨는가 봐요. 네. 외국 가는데 부산을 알 턱이 있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그 BTS 멤버 중에 하나가 한 분이 부산 출신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BTS 멤버 누구 있지 않니? 걔가 부산이야. 그러니까 그러냐고 해서 분위기가 확 바뀌더라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어떤 게 국익에 될 수 있는 건지 이 유명한 아티스트 하나 만들기가 쉽지가 않아요. 대한민국이 지금 세계적인 강국이 됐는데 네. 세계적인 강국이 두 가지가 있어요. 지표가. 네. 문화로 세계를 제패하는 거예요. 네. 그래야 다른 제품들이 쉽게 나갈 수 있어요. 브랜드, 국가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지금 BTS가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방산물자예요. 예. 무기. 그렇죠. 센 나라들 봐보세요. 미국, 프랑스 같은 나라들이 이제 비행기 팔고 뭐 그러잖아요. 네. 이제 우리도 방산물자가 세계적으로 많이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좋은 나라예요. 그렇죠. 거기에는 바로 우리 청년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랑스러워. 그렇습니다. 네. 제가 청년들 상대로 하는 강의를 좀 많이 하는데 제가 청년들한테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아마 제 수업을 들었던 사람들은 정말 또 하나 할 건데 제가 그 청년들한테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나의 노후보험이야. 제가 그 말을 상당히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옳은 말씀. 너네가 잘해야 내가 노후보험이 드는 거야. 맞는 말씀. 제가 꼭 그 얘기를 하는데 아마 그것도 같은. 야, 그 멘트 참 좋습니다. 그래요? 네, 네. 제 거 따라 하시겠어요? 네, 맞습니다. 청년들이 대한민국의 네. 보험입니다. 네, 저는 항상 그들한테 잘하려고 노력합니다. 자, 끝으로 이제 시국민들한테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국회의원은 늘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국민들, 또 대한민국 국민들을 섬기는 자리지요.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일, 법으로 또 제도적으로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힘이 필요하시면 늘 54 문자도 남겨주시고 또 저한테 오시면 제가 이제 손잡아 드리는 역할이니까 어려워하지 마시고 늘 함께 오십시오 하는 말씀드립니다. 네.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의원님께서는 전화도 참 자주 하시고, 또 저도 전화를 좀 자주 받았습니다. 전 저만 특별히 전화 받는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했다 그러세요. 그런가요? 그게 정신건강에 좋죠? 예. 의원님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서도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혹시 요거 다음 일정은 무엇인가요? 예배 드리러 갑니다. 그러니까. 예. 그러면은 예배 잘 보시고요. 오늘도 마지막 주말 또 재밌게, 또 즐겁게,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